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을 함께 공부하며 거래도 하는 12% 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래 있는 영상을 편집만 하고 영상을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켓이 좀 뒤숭숭해서 여러분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마켓을 둘러보면서 마켓이 어디로 갈지 같이 고민을 해보고 종목들도 짧지만 여러 종목을 같이 순서 없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영상을 올렸습니다.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폴폴리오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요즘도 계속 RSI 리스트와 폴폴리오 관리 엑셀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바로 밑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업데이트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켓은 오늘 아주 강하게 시작을 했다가 천천히 힘을 빼면서 그래도 전부 상향으로 0.5%에서 0.75%가 오른 상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26,156, S&P는 3,131, 나스닥은 1,131로 사상 최고치를 또 만들었습니다. 유럽도 대부분 1.5% 정도 오르면서 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거래되고 있는 아시아는 일부 국가만 제외하고 약 1%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은 1.5%가 올라서 2163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주 제대로 힘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선물 시장은 또다시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대로 상승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현물 시장에서도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뉴스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거래는 계속될 것이라고 트위트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거기에다가 블루칩 회사들이 속속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며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신경 쓰이는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인데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제 3만을 뚫고 매일 확진자 4만이나 되는 엄청난 수의 확진이 있음에도 미디어를 비롯한 그 어느 곳에도 바이러스에 대해서 별로 얘기하는 것이 이 횟수가 확실하게 줄어서 아마 미국은 확진자 잡는 것에 포기를 한 것 같이 보이고요. 오히려 백신에 좀 더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을 못 나오게 하는 것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역시 어쩔 수 없이 경제는 열어두되 백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컨택트 트레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서 포기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가 얼마나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개인인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일단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계속 따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주중에 RSI 리스트를 보여드리지 않았는데요. 오늘 그냥 보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P RSI는 58이고요. 보유 의견에 있고요. 저는 이 점이 마켓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해를 가고요. S&P RSI가 0.7이 되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팔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종목의 셀 의견이 나와 있고요. 또 10종목 정도의 셀 주의 그러니까 매도주의 의견이 나와 있죠. 매도 신호가 나와 있는 종목은 스퀘어, 쇼피파이, 아마존, 애플, 줌비디오, 어도비, 테라다인인가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클라우가 셀 의견, 매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10종목 정도의 매도주의 의견은요. QQQ,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바이두, 징가, 페이스북, 소니, 트윌리오, 애피, 이 차오스 슈왑에서 하는 그로스 펀드, 그리고 알리바바가 있습니다. 단 한 종목에 매수주의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파이저입니다. 저는 파이저를 지금쯤 모아가시는 분들에게는 몇 년 후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파이저는 정말 우수한 제약회사이고요. 배당도 많고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모아가신다면 몇 년 후면은 아주 수익률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주식들은요 모두 보유 의견에 있고요. 이 종목들은 아시다시피 좀 약했었는데요. 버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까요? S&P는 말씀드린 대로 RSI가 58인데요. 여기 보신 예전의 하이에 저항선이 가볍게 3번 정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돌파는 못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RSI가 58.03이라서 더 올라갈 요지가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다르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이 흐름은 아주 좋고요. 200일에서 지지를 받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빨리 돌파를 해야 RSI도 같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종목이 오늘 사상 최고치를 만든 애플 주식이죠. 애플은 신제품들이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지금 기대가 한껏 몰리고 있는데요. 글쎄 개인적으로는 아이폰을 쓰기는 하지만 터무니없이 좀 비싸고 샤프하게 생긴 건 있지만 저한테는 좀 비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사상 최고치이지만 RSI가 74.84로 상당히 높고 바로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진입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요. 하지만 들고 계신 것을 일부러 파실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부분을 손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어플라이 매트리얼인데요. 역시 예전 하이의 저항선에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마켓에 힘을 입어 뚫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지금 새로 진입하시기에는 다소 비싼 점이 있고요. 하지만 RSI가 61.64에서 뚫기만 한다면 좀 어느 정도 뉴 하이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의 괴물 아마존이죠. 아마존은 RSI가 75.18로 상당히 매도 시그널이고요. 그 얘기는 팔으라는 소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신규로 매수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50일과 200일의 이격이 굉장히 넓고요. 또 주식과 50일 이격이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혹시 흐른다면 첫 번째는 2650, 두 번째는 2500까지 흐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300불이 넘던 주식이 한순간에 90불로 떨어진 보잉은 거래 대상으로 되기가 쉽습니다. 로빈후드나 이런 데서도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잉은 55.68로 RSI는 괜찮은 편인데요. 50일과 200일의 이격도가 상당히 넓어서 위로 갈 확률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보잉은 한쪽 날개가 이미 부러져 있습니다. 그 날개는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다시 이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상당한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비행기 오다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못 미치게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식은 Berkshire Hathaway B인데요. 저는 워런 버핏은 좋지만 Berkshire Hathaway B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도 없고 움직임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워낙 종목이 안에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무겁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델타를 비롯한 몇 개의 거래에서 큰 손해를 입고 주춤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랫동안 횡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 종목 분석에서 소개해드린 클라우인데요. SKYY와 비교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종목을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지 싸서 움직임이 빠르니까 빨리 거래를 하고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에 했는데요. 생각보다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는데 역시 싸니까 한번 충격에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주식은 보시다시피 V자 회복을 넘어서 완전히 위로 튀었는데요. 50일 이동평균선과 200일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특히 50일과 주식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분명히 한번 김이 빠져야 됩니다. 김이 빠진다면 20.5와 19.5 정도에 한번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RSI는 70.73으로 8개의 매도 신호를 보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은 페이스북이고요. 오늘 또한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요. RSI는 66.57로 상당히 비싼 편으로 이제 올라가 있고요. 70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덜컥 페이스북을 사버려가지고 페이스북을 이쯤에서 샀습니다. 제 타이밍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가 RSI 70 다가가면 사지 말라고 했는데 네임 브랜드를 하나 사고 싶어서 고른 것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떨어지면은 추가적으로 사려고 10주밖에 안 샀고요. 어느 정도 방어가 잘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샀습니다. 이 주식은 IBM인데요. 저는 IBM 주식을 볼 때마다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진짜 이 개인 컴퓨팅의 선구자 역할을 했었는데 한때 세상을 호령을 하던 녀석인데 워낙 몸이 무거워서 이제는 빨리 변화하지 못하고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IBM의 저력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래도 최강자였고 수많은 패턴트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손님의 베이스나 가장 넓은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무시할 종목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RSI는 43.15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수하시는 건 자제하시고요. 어제 거래에서 이미 50일을 깨고 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110에 놓여있는 지지를 유심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바로 반등을 해서 50일 위에 놓인다면 파시기보다는 보유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럭킷 마틴이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스텔스 분야에서 가장 센 녀석이고요. 하지만 이 종목을 보고 싶은 이유는 50일이 200일을 만나고 뚫고 골든 크로스를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지붕이 돼서 내려올 수가 있는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이 3일 동안 5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는 것이 상당히 안 좋은 조짐이고요. 첫 번째 서포트는 약 350불 정도 되겠고요. 그것이 깨진다면 이 밑에 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빨리 200일 위에 놓인다면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잘 지켜보시고 신규 매입은 조심하시고 오히려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모건 스탠리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굴지의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팬베이스가 넓겠죠. 주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요. RSI는 57.99로 58이고요. 지금 현재 차트는 5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평균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V자에서 예전 하이를 깨고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힘이 센데요. 이제 50일과 200일의 이격도가 너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가와 50일도 상당히 멀어지고 있고요. RSI는 68.69로 거의 70에 다다라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사셔도 양을 아주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모으시고 계시는 분은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고요. 아시다시피 메모리 칩으로 삼성과의 경쟁에 놓여 있는 회사이고요. 완만한 상승 후에 지금 조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식이 200일과 50일에서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보시고 소량으로 모아 가셔도 될 듯 합니다. RSI는 51.93이고요. 회사의 분기가 5월 달에 끝나므로 earning이 하이텍에서 먼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6월 29일 날 다른 하이텍의 반응들이 이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넷플릭스를 아주 많이 시청합니다. 한국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영화도 좋은 것들이 쏙쏙 올라와서 아주 좋아하는데요. 주식은 오늘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지만 종가를 지키기에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50일과 200일의 이격도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넓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식이 50일과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흐른다면은 50일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RSI는 거의 70에 갔다가 꺾여서 지금 67.26인데요. 마켓이 올라간다면 이것도 계속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은 펩시입니다. 펩시가 144불 정도에서 2월에 마켓과 함께 한참 내려왔다가 V자 반등을 하나 싶더니 이제 거의 2달 이상 동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일을 따라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좋은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힘을 모은다는 차원에서는 나쁘지 않은 패턴이라고 생각하고요. 200일을 올라서서 136을 돌파하면은 아마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 200일을 뚫지 못하고 오히려 128을 깬다면은 이 주식은 많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QQQ죠. QQQ는 또 나스닥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요. 정말 힘이 좋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올라갔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격도가 다른 회사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다만 50일과 주식의 거리가 멀어서 단기간으로는 조금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RSI는 68.93이고요. 단기간 좀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RSI를 갖고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장기간으로 보유하시는 분은 괜찮지만 매매 차익을 노리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쯤부터 조금씩 덜어내야 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주식은 쇼피파이인데요. 저도 5주 들고 있죠. 17%가 넘어서 이제 스탑마켓 오다가 걸려 있는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탑마켓도 어느새 따라 올라가서 860쯤에 놓여 있고요. 5% 밑에입니다. RSI는 76.21로 완전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는데요. 이격도는 어마어마하고요. 주식과 50일도 어마어마합니다.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은 정말 강심장이셔야 되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신규 매수를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셔야 되는 게 이 회사는 아직도 적자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이 주식은 우버고요. 우버는 역시 골든 크로스를 이뤄냈고요. 50일을 지지를 잘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RSI는 48.29로 상당히 좋고요. 여기쯤에서 조금씩이라도 모아가시면 재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장기간 가져가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추가 매수도 가능할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200일이 너무 가깝게 있으니까 주시를 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 줌 비디오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가장 핫한 녀석 중에 하나인데요.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고요. 252불에 놓여 있는데 이 주식을 사시려면 정말 강심장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차트 패턴이나 봤을 때 매도일 수밖에 없는 패턴인데요. RSI가 74.52고 이격도가 엄청나고요. 주식과 50일 사이에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완전 매도 의견인데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거는 정말 자제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하셔야 되겠다면 아주 소수의 양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서 한국을 볼까요? 한국 코스피는 20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잘 받고 계속 흐름이 좋게 가고 있는데요. 50일 동안 역시 빠르게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골든 크로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하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 하이가 이 위에 있습니다. 빨리 이 지점들을 뚫어내서 오랫동안 좀 정체되어 있던 한국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삼성전자죠. 여기에는 지금 1,800원이 올라가 있다는데 맞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53,2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00일을 따라 서포트를 잘 받고 있고요. 상향성 횡보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56,200불 정도의 하이를 깨야 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반드시 이 하이를 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RSI는 55.31로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마켓과 같이 좋은 흐름으로 가져간다면 곧바로 56,000원에 놓여있는 지난 하이를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국 주식들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고요. 특별한 점이 없는데 KT가 50일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50일이 홀드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홀드가 되지 않는다면 요 22,800원 정도의 지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RSI는 47.81로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SI가 지금 더 낮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인데요. 50일의 지지를 잘 받고 오늘 좀 상승하는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4,800원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4.86%니까 상당히 큰데요. 하지만 이 산업이 너무 어두운 면에 있기 때문에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에선 자동차 하면 현대이니까 잘 견뎌서 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 예전 하이를 향해서 달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차트를 보는 순간 다우와 S&P 선물은 지금 마이너스로 조금 빠졌고요. 나스닥은 아직도 소폭 상승에 견디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마켓의 상징인 다우존스가 잊혀지고 나스닥이 가장 중요한 지수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을 따라서 QQQ도
상당한 주목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업데이트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조심하시되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마켓이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경제보다는 훨씬 앞질러서 가고 있지만 충분히 6개월을 선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밝은 소식도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장에 하락이 온다면 폭락보다는 시장을 좀 더 다지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준비니까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 다만 많이 비싼 상황에 있으니까 신규로 매수하시는 거는 극히 자제하시고요. 사신다 하더라도 소량으로 조금씩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때쯤에는 현찰을 어느 정도는 꼭 들고 계셔야 혹시 모를 바닥 다지기가 온다면 그때서 그 현금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요. 유튜브 애널리틱을 보니까요. 알림 설정은 정해놓으셨는데 알림을 켜놓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서 알림을 받겠다는 마크를 꼭 해주셔서 알림을 제대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또한 구독자들끼리 서로 댓글과 격려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의 채널이 한층 따뜻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마켓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셔서 더 큰 열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